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작구 흑석동 사당 1, 2동 구의 의원 1-가번으로 출마하게 된 노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제 꿈이었기 때문에 다들 진짜 노력했는데 잘 됐다, 이제 나가는구나 하면서 많은 격려 그리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번이 5번째 선거인데 지금까지 4번은 누군가를 위한 선거 혹은 우리나라를 생각한 선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오직 저를 위한 선거잖아요. 제가 뛰고 저를 알리고 그렇게 뛰는 선거인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조금 살가움이 덜했다면 지금은 이번에 지역구에 출마하게 된 노성철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인사드리면은 본인이냐고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와 주시고 소통의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 뵐 때마다 조금 기분 좋은 즐겁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8월에 부산에서 부산시당에 입당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 입당할 때도 친구들이 니는 왜 글로 가노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부산 사람이니까. 다 주변에 국민의힘이었고. 근데 저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역사적 관점에서 제가 민주당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이제 시당 활동을 하다가 제가 대학원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동작이 집을 구하게 됐죠. 집을 구하고 중앙대에서 만난 선배가 또 민주당 선배였어요. 그래서 굳이 왜 너는 당적을 부산으로 하고 있니? 라고 해가지고 그럼 어디로 옮길까 하니까 여기 동작이니까 동작으로 옮겨 해가지고 동작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때 처음 뵀던 분이 그때 당시 지역위원장인 강용우 위원장이 뵀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서울시당 그리고 다른 청년위원장들이랑 친분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적응을 해가다가 이제 2020년 3월에 이수진 의원님께서 전략공천으로 저희 동작을 오시면서 그때 수행을 하게 됐어요. 수행을 하면서 이제 또 청년위원장이 됐고 그렇게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동별로 한번 보면은 저는 제가 사당 1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당 1동에 사시는 분들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대략 40%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그 오피스텔이 54세대인데 거기서 인사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만 인사하면 저를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저만 약간 이상한 사람. 그 정도로 이제 동네 이웃 주민에 대한 그런 정 같은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당 1동이라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잠시 머무르는 혹은 환승하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지역 생활에 있어서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공약 중에 또 걸었던 게 1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그래도 최근에 또 사당 1동에서 고독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또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고 사당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수역 상권 보면서 저는 되게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프라예요.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 구간이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 100억 예산 확보한 게 있잖아요. 거기 버스킹 무대 그리고 을지로처럼 상인들이 지금 가장 답답해한 게 뭐냐면은 그 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 실선 밖으로는 이렇게 매대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날씨 이렇게 좋을 때는 밖에 다 꺼내놓고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오고 더 좋을 건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시간대별로 좀 완화시켜가지고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듯이 이수도 힙수가 되게끔 그런 걸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되게 조금 마음 아팠던 부분들이 흑석시장 쪽으로 이렇게 배러 가면은 문이 닫혀 있고 혹은 장사를 하시더라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고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물음표가 되게 많이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흑석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흑석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레트로 감성 나게끔 뭔가 좀 문화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젊은 층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싶게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동 책방 골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정말 낙후돼 있어요. 근데 그 낙후돼 있는 그 공간들을 되게 좀 시에서 그리고 구에서 잘 살렸습니다. 잘 살려서 보수동 책방 골목 가면은 무조건 흑백 사진 찍어야 되고 그런 느낌들 나게끔 그런 문화적으로 좀 케어해가지고 상인들이 조금 더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리고 또 흑석동에서 보면은 흑석 시장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는 있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운동 하면서도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분들을 만나고 나를 알려주고 싶고 뭔가 좀 공약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표 갈라져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 동네에는 좀 유명한 레트로 거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짓는다면은 1980 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일로 나와가지고 저도 여기 살고 있어요 하면서 좀 서로 사람 냄새 나게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게 또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약으로 제가 또 내세운 게 상인분들이랑 제가 좀 친해요. 아버님, 어머님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여쭙는데 이수역 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당역 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전이랑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가장 불편하냐 여쭤보면은 의외로 거리 흡연 단속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청결하지 않고 불쾌감 주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흡연 단속 관련해서 강화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그 강아지들 그리고 고양이들 키우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반려견들을 이제 놀이터를 조성해 드려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의원님 표창장을 이렇게 전달하러 몇 번 갔었는데 되게 또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어릴 때는 진짜 운동장도 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컸는데 얘네는 코로나에 교실도 갇혀 있고 나와도 운동장 저렇게 조그만하고 하면은 애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살까 답답하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좀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고 대부분의 공약 자체가 약간 문화적인 게 많아요. 제가 보고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발전해야 지역도 저는 발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재개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런 금전적인 것들 다 차치하고 저는 일단은 문화적인 부분을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명 기회 주셔서. 일단은 2014년도 음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너무 잘못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고 근데 약간의 살짝의 변명하자면 그때 태종대에서 조개구이에 낮술을 마셨었는데 어찌됐든 너무 잘못한 일이고요. 어느 정도로 제가 이번에 술 마고 나서 그 음주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었냐면요. 어느 자리 가든 술을 권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음주 이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보기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원래 술을 또 잘 못하지만 지금도 술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후회스럽고요. 너무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상표법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도 뭐 요트, 뭐 미디어, 뭐 체인 사업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동생들 보면 동생들이 보증보험 사고자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사고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발행이 안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동생을 제가 신림 매장을 낸다고 해서 제 명의를 해줬었는데 오픈하자마자 한 달 뒤에 애플하고 상표법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회사들은 어떤 거를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협의라는 거 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글로벌 기업은 다르더라고요. 변호사가 연락 오더니 바로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명의 내줬던 매장에 대표는 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벌금을 대신 200만 원 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만 원 되게 세다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또 그때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보고 하려니까 뭐 변호사는 350, 뭐 400이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200만 원 그냥
내자 하고 냈는데 지금 이제 출마하고 나니까 뭐 전과범처럼 그 상표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 애플사랑 또 법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그것도 너무 후회되는데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거. 근데 그 말씀하실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뵙다 보면은 물론 1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그 정보를 아십니다. 한 90%는 모르세요. 근데 한 분 정도가 아니 이렇게 예의 바르고 말짱하게 생겨가지고 뭐 그게 있어 이러면서 어떤 거 하면은 그 두 개 있더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아픕니다. 네. 지금 보면은 시대적 트렌드 자체가 이제 세대 교체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출마하고 각 지역마다 보면은 청년 출마자들이 의무공천이 있으니까 많은데 저는 그냥 무조건 젊은 게 아니고 제가 10여 년 동안 법인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그 경험을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많은 조직을 이끌 때는 제가 지금까지 채용했던 친구들이 300명은 넘을 거예요. 스쳐갔던 친구들도 있고 오래도록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회사도 성장시켜 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잖아요. 그 안에 축적된 경험치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많은 돈을 어떤 거 물려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저는 진짜 길거리에서 집에서 10,000원도 안 받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왔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저도 사업은 오르다가 내렸다가 오르다가 내렸다가 어찌됐든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얻었던 경험치들을 높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자신 있는 거는 진짜 주변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단 한순간도 제 자신에게 부끄럽게 산 적이 없고 나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노력했어요. 뭔가를 하나 더 하려고 조금 더 발전된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항상 길에 있던 구의원. 저는 지금도 항상 길에 있어요. 항상 길에 있고 길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거기서 함께 뭔가 좀 동행이라고 하죠. 주민들하고 동행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4년 후에 저는 그 친구, 젊었던 친구, 청년 내가 뽑았었는데 항상 길에 있었다. 항상 길에서 봤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오피스라든지 이런 거 만들 계획도 없고 항상 길에 있던 그런 구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거는 일단 지역 주민들에게 바라기 전에 시구원들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찾아가고 저는 이 지역의 구의원 누구입니다.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그럼 보면은 선거 때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거는 더 약간 좀 실증이 날 거예요. 대선도 얼마 안 지났고 또 안 보이던 사람들이 선거 때 되니까 또 나왔다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거 이후에 1년, 2년 그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고 지역 주민들을 알아가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내가 먼저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64,000명이더라고요. 4당 1, 2동 흑석동. 제 목표는 4년 동안 이분들 다 만나고 싶다. 일단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요. 열심히보단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열정적이었고 성실했고 그리고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공감하고 그 안에 소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하던 사업들을 다 뒤로 하고 정치를 선택을 했고 저는 앞으로의 꿈도 큽니다. 꿈이 큰 과정 속에서 많이 써주시고 나중에는 또 크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캐치프라이즈가 젊다 유능하다인데 이거에 맞게끔 진짜 젊은 열정 그리고 유능한 일처리, 행정력 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디어로 배웠는데 항상 4년 동안 길 위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소통하고 화합하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동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호 1-가 노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